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제9장 함수와 변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밑에 그림 나오는 거. 예, 특이하죠. 예. 원래 원본 그림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불필요한 그림들, 요소들만 딱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그림만을 이렇게 추출하는 이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도구일까요, 이게?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 자료도 지금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죠. 밑에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이런 기능이 파워포인트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만 제거를 한다든지 추출한 그림에 어떤 효과를 줘서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 같이 바꾼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좌우를 바꾼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파워포인트에 들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이런 기능을 배워가지고 써보기 바랍니다.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전문 그래픽 도구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이런 기능이 숨어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번 학습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뭐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다른 자료를 뒤져보면 뭐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쪽 자료를 살피게 되면 이거 사용법이 들어 있을 겁니다. 예,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변수의 속성, 그리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변수의 저장 속성, 그다음 변수의 연결, 또 가변 매개 변수, 또 뭐 순환, 또 재규호출, 리커시브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초보자인 경우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중급 프로그래머 이상일 때, 고급을 지향하고 있을 때 이런 사항까지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좋은 프로그래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금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초보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 못할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예,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강의도 실습을 통해서 그 기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놓고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직접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수의 속성,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변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사항입니다.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변수가 뭔지는 알죠? 어떤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그 메모리를 지칭하는 이름을 변수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 값, 저장된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변수라고 지정이 된 겁니다. 수가 붙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꼭 숫자만 저장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니죠. 예. 예,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타입별로 그 메모리의 크기죠. 실제로는 메모리의 크기 또는 할당된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저장된 값의 크기 등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이 변수가 유효하게 동작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걸 생존 시간, 생존 구역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 선언을 했는데 이게 유효하게 동작하기도 하고 또 어느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 변수는 아예 없는 것과 같이 취급되기도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변수의 연결 이건 이제 다른 파일 내에 들어있는 변수를 불러 쓰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스코프 룰이라고도 하는데 범위입니다. 이 변수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어딘지 뭐 가시성이란 말도 하긴 하는데 뭐 같은 얘기고요. 생존 기간은 범위랑 유사합니다. 메모리 속에 그게 존재하는 시간, 어느 언제까지 메모리 속에 유효하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유효하게 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그 값을 불러다 쓸 수 있는지 또 값을 저장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 시간을 생존 시간이라고 합니다. 연결 링케이지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에 있는 변수와의 연결입니다. 파일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매 파일마다 동일한 변수를 지정하지 않고 물론 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개 파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걸 불러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그림은 뭐 상징적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변수가 되겠죠. 메모리상의 특정한 위치를 할당받은 거고요. 거기에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메모리의 위치를
주소값을 써도 되지만 외우기가 힘이 드니까 상징적인 이름으로 관리해 준다는 거죠. 이 변수가 유효하게 동작할 수 있는 범위를 보통 스코프를 가시성, 즉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변수는 생성이 되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컴퓨터는 알아서 메모리상에서 이걸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변수의 소멸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성돼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생존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가 또 다른 이거 파일입니다. 파일. 예, 또 다른 파일에서 불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렀었을 때 연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변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이미 여러분이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들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한 용어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뿐이죠. 아, 변수는 범위, 생존 시간, 연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메모리상의 특정 영역을 할당받고 거기에 특정 값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걸 쉽게 쓰려고 이름이 지정이 된다. 또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도 명확히 하려고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타입에 따라서 저장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결정된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변수의 범위, 변수는 이제 그 적용 범위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뭐 글로벌 베리어블, 그다음에 로컬 베리어블이라도 하는데, 이 전역 변수로 지정했을 경우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 내 모든 함수에서 공통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이 변수의 지정 선언은 특정 함수 안에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함수 바깥에 존재하게 되겠죠. 이런 변수를 갖다가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특정한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된 변수, 또 거기에 선언이 됐다 보니까 특정한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지역 변수. 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변수. 거기서 쓸 거니까 거기서 선언하겠지. 아니 뭐 특정 함수에서만 쓰는데 메인 함수에서 미리 선언할 필요는 없겠지. 아, 이 전역 변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메인 함수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메인 함수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아, 예, 메인 함수 바깥쪽에서도 변수 선언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 크게 봐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다.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역 변수는 특정 변수 내에서만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변수를 이야기한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예,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죠. 예, 이 변수가 전역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변수를 선언한 위치가 됩니다. 변수를 어디에 선언했냐에 따라서 이게 지역 변수가 되기도 하고 전역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선언하는 기본적인 명령어의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함수 안에서 이렇게 선언이 됐다 그러면 이건 다 지역 변수가 됩니다. 그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물론 이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불러 쓰게 되면 그때는 이건 상속이 돼 버립니다. 그 아래쪽 함수는 아래쪽, 함수 내에서 불려진 또 다른 함수는 아래층이니까 이렇게 계열 레벨로 보면 아래가 깔렸죠. 그런 건 상위 수준의 변수를 가지고 갑니다. 하위 수준에서 보면 그게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전역 변수는 이런 함수를 선하기 전에 미리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함수의 외부에 정의한다. 이런 걸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사용하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쓰는 곳에 선언해야지 아, 이게 어떤 타입이구나, 또 이런 걸 쓰려고 했었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표준 오리지널 C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기능이 좀 개선된 C99나 C11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변수를 여기저기서 막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변수를 여기저기 막 선언할 수 없다는 소리.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C는 블록의 시작 부분에서 꼭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프로그램 시작될 때 바로 변수를 선언하고 들어갔었죠. 예, 아예 습관이 좀 돼버린 건데, 중간에 그 변수를 선언하면 그럼 오류가, 컴파일할 때 아마 오류가 발생이 될 겁니다. 워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함수나 어떤 작업이 시작될 때 블록이 구성이 되면 블록 맨 앞에서 처음에 변수를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수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온 C99, C11, 11에서는 그런 기능을 보완해서 어디서든지 새롭게 변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즉 선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변수를 어디에 선언했는지 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역 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이건 그 블록 안에 선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샘플을 보게 되면 x라는 변수가 이 서브라는 함수의 맨 윗단에서 지정이 됐죠. 예, 이렇게 되면 이쪽 함수 안에서만 수행되는 로컬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while이라는 명령이 이 함수 속에 있는데 이 속에 보니까 또 int y라고 또 지정을 해줬어요. 얘도 로컬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변수가 유효하게 동작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지금 while 문 속에는 여기서 블록이 시작되고 여기서 끝났죠. 요 안에서만 y라는 변수는 유효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즉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얘는 오류가 됩니다. 반면에 x는 여기서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블록에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서브라는 지역 내에 로컬 변수가 되는 거죠. 또 y는 y라는 블록 안에 들어간 로컬 변수가 되는 거죠. 즉 변수는 어디에 선언했냐에 따라서 그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영역이 결정된다라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로컬 변수, 오케이. 지역 변수의 선언 위치는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최신 버전의 C에서는 블록 어디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구문이 선언되는 중에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필요할 때 쓰고 또 여기다 이렇게 블록으로 구성하게 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변수 선언은 무조건 블록을 시작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가능한 맨 위에다가 다 선언해 주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프로그램이 더 명확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커다란 의미를 갖지 않는 변수들이 있거든요. 반복문을 도는데 단순하게 카운팅만 하고 싶어. 이럴 때 미리 의미를 부여하면서 변수 이름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때만 잠깐 숫자만 카운팅하고 반복 횟수만 지정하고 그리고 안 쓸 거야. 그럴 때는 반복문에서 바로 지정해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역 변수, 이름이 같은 지역 변수. 예를 들어 아까 main이라는 함수 내에서 내가 카운터라는 변수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함수, 서브라는 함수에서도 또 카운트라는 함수를 변수를 지정을 했어요. 이럴 경우 main에 들어있는 얘하고 서브에 들어있는 얘는 다른 변수입니다. 블록이 틀리잖아요. 다른 변수가 됩니다. 그럼 컴퓨터 내부에는 메인에 속하는 카운터라는 메모리를 활동, 메인에 속하는 카운터라는 변수의 메모리가 따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서브라는 함수 속에 카운터라는 변수가 또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엄밀하게는 이거는 서브 거, 이거는 메인 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서브 속에서 카운터라는 변수를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놈, 내가 현재 내가 카운터 변수를 사용했으면 거꾸로 올라갔을 때 변수 선언 부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놈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서브 안에서 지정이 됐으면 서브 안에서 불렀을 경우는 이 서브 안에서는 즉 이놈이 불려지는 거죠. 메인에서 불러쓰게 되면 여기에 별도로 서브 함수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이 함수로 들어가지 않고 요 위에서 선언된 부분에 있는 카운터를 갖다 쓰게 됩니다. 블록이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갖고 실수하는 일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수 이름은 동일할 수 있다. 다른 블록일 경우 다른 블록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유효하게 사용된다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 변수의 생존 기간, 아까 변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변수의 생성은 변수를 선언했을 때 메모리에 이렇게 할당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걸 변수의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는 요 지점에 왔을 때 이때 이 변수는 메모리상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그걸 쓸 수 없고
쓸 수 없고 에러가 나는 거구나. 예,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블록 안에서 지정됐을 때는 블록이 시작될 때 변수 선언을 만나는 순간에 그때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블록이 끝난 순간에 메모리상에 그 변수의 영역은 없어져 버립니다. 지워져 버립니다. 아, 이런 일은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데 굳이 C에서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C가 나온 지 오래됐었죠. 처음에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컴퓨터 자원, 즉 메모리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 언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하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예. 일단은 뭐 필요한 변수들은 가능하면 공통으로 쓰는 거 아니면 해당하는 함수 속에다 존재하는 거고요. 함수가 처음에 열릴 때, 즉 변수 선언을 만나는 순간에 만들어지고 그 함수가 종료되면 메모리에서 그 변수는 사라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 지역 변수를 사용한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메인이란 함수 속에 i라는 변수가 먼저 선언이 됐고요. 그리고 이걸 반복문에 활용을 했네요. 그리고 새로운 블록이 시작이 됐고 그 속에 새로운 블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변수 선언이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블록이 아니었다면 변수 선언한테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새로운 변수 지정하고 초기값으로 1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력을 시켰고요. 템프라는 값을. 그리고 템프의 값을 1 증가시켰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면서 0부터 0, 1, 2, 3, 4 다섯 번 프린트문이 수행이 되겠네요. 그럴 때 무엇이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무엇이 출력될까요? 예, 이렇게 모두 1이 찍힙니다. 왜 그러죠? 여기서 계속 1씩 증가시켰는데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나가지 않고 왜 1만 찍혔을까? 예, 이 윗부분에서 새롭게 변수가 지정이 되면서 초기값을 집어넣어 줬거든요. 예. 계속 새롭게 만들었을 경우 이전에 있는 거 같은 범위 내에 있는데 동일한 변수를 또 생성하게 되면 계속 초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 만들고서요. 아, 그렇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뭐 블록이 시작할 때 변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한 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고요. 초기화 시켰을 경우 그게 계속 새로워진다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이런 걸 왜 집어넣었을까? 예,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예. 지역 변수의 초기화. 초기값 주는 걸 좀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int temp라고 지정을 하게 되죠. 이랬을 경우 이 템프에는 무엇이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처음에 C에서 어떤 변수를 지정한다는 거는 메모리상의 특정 영역을 할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가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미 쓰고 빠졌을 수도 있고 다른 놈이 들어와서 뭐 뭔 짓 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단지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 특정한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는 거지 그 속의 내용까지 정돈을 해주진 않습니다. 지역 변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 보면 전역 변수는 틀리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요. 좀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지역 변수 선언을 할 때는 꼭 여기다 어떤 값이 누적이 된다 이럴 때는 꼭 초기 값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할 때는 답이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이 예제 같이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변수의 특정한 값을 할당하지 않고 즉 저장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출력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나버립니다. 네, 초기화되지 않는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문제가 있다. 일단 거기서 경고가 일단 나왔을 거고요. 그게 그냥 패스돼 넘어갔다 하더라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는 꼭 초기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달라고 집어넣습니다. 물론 계산 결과를 출력하기 전에 어떤 수식에 의해서 값을 할당만 해주면 됩니다. 꼭 선언할 때 초기 값을 주라는 건 아니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변수를 선언할 초값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출력하기 전에는 그 값에 그 함수 안에서 새로운 값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 즉 처음에 할당받은 값 말고 초기값 말고요. 그거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역 변수인데 이 함수를 쓰게 되면 함수 속에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 함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값들을 전달할 때 이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매개 변수, 요 가로 안에서는 이 매개 변수도 이 블록 안에서는 일종의 지역 변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운터 보면 선언한 적은 없지만 그냥 뿔뿔 플러스 해가지고 1 플러스해서 처리해라 라는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변수 선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다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다. 앞에 있는 이 인트는 뭐죠? 이거는
반환되는 값, 이 값의 데이터 타입이죠. 반환형 데이터 타입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함수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함수를 연속시키면서 변수의 특별한 기능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기능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몰라도 되는 기능인데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 변수, 그다음 전역 변수 중에 지역 변수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 변수 함수의 매개 변수를 쓴 경우 이야기했죠. 여기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에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인크리지먼트 그러니까 증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로 카운터라는 거 가져왔고요. 여러분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죠. 함수의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마다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다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 개일 때는 콤마로 분리해서 쓰는 거고요. 그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수 앞에 void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반환되는 값이 없을 때 이럴 때 voi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적으면 안 됩니다. 안 적으면 그 함수를 콜하는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함수 선언할 때는 데이터 타입 또는 데이터 반환되는 값이 없으면 void라고 꼭 적어주면 됩니다. 반대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는 안 적어도 됩니다. void라고 적어도 되고요. void를 적거나 안 적은 걸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여기 반환형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라는 값이 10을 집어넣고 함수를 부를 때 i를 지정한 경우 함수로 넘어오게 되면 i라는 값, i 전에 10이라는 값이 카운터라는 로컬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그걸 갖다가 더하기 1 연산을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반환되는 값은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지역 변수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값이 다 전달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에다가 특정한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할 때 값을 보내면은 call by value라고 하고요. 그게 값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 메모리상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포인터 배우면 나올 겁니다. 그때는 call by reference란 말을 씁니다. 참조 또는 주소를 알려준다 뭐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call by value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거는 모두 call by value 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다. 알았죠? 전역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라고 하고요. 함수 외부에 선언되는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함수 외부에 그리고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소스 전체 파일에 전역 변수에 보면 소스 전체 파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소스 파일 안에 이 파일 안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일 아닙니다. 파일 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 파일 안에서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 변수를 쓸 때는 꼭 초기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역 변수로 선언된 경우는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즉 전역 변수를 선언할 경우는 사용자가 굳이 초기값을 주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0으로 설정합니다. 문자 이름은 빈칸으로 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구나. 지역 변수는 무조건 초기값을 줘야 된다는 거, 설정해야 된다는 거. 물론 안 줘도 되죠. 출력하기 전에 거기다 어떤 연산 결과를 저장시킨다면 초기값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역 변수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무조건 새로운 게 선언이 되면 무조건 거기 초기화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 설정된 선언된 변수를 이야기하고 이 전역 변수는 소스 파일 전체, 소스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소스 파일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한번 샘플 들어봤습니다. 전역 변수 초기 값과 생존 기간을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앞에다가 메인 함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a라는 함수 여기 있고 그 앞에 쪽에다가 미리 지정을 했습니다. int a, int b 이거는 특정한 함수에 속해 있질 않죠. 즉 함수 바깥쪽에 정의가 됐죠. 이거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전역 변수가 선언되고 메모리를 할당받으면 무조건 초기 값은 0으로 설정됩니다. 인티저이니까 0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된 전역 변수는 여기 int add에 보면 return a, b라고 되어 있죠. a 더하기 b. 여기 a, b에 대한 거 매개 변수로 선언한 적도 없고 로컬 변수로 지정한 적도 없지만 전역 변수로 선언한 게 있다면 누구든지 불렀을 수 있습니다. 메인에서도 a나 b에 대한 변수 선언이 분명히 없죠. int answer만 있잖아요. 근데 a하고 b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시킬 수 있죠. 왜? 전역 변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한 경우는 그 소스 파일 안에서 모든 함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add라는 데로 가가지고 이 두 값을 여기다 저장을 했고 add로 가면은 여기에서 메인 전역 변수는 전체에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adder에서도 볼 수 있고 main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둘이 보는 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main에서 a에다 5 저장해, b에다 7 저장해 이렇게 했으면 adder로 가도 a에는 5가 들어있고 b에는 7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수행이 되는 거죠. 오, 전역 변수 좋네. 예. 그래서 변수 할 때 이 어디 선언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면 그냥 전역 변수 지정해 놓고 쓰기도 합니다. 옛날같이 컴퓨터 사양이 떨어져서 메모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잡았습니다. 근데 고속으로 처리되거나 디테일하게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좀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은데 그냥 전역 변수로 다 지정해 놓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전역 변수의 초기값 설정과 생존 기간, 즉 이게 적용 가능한, 활용 가능한 곳은 어디냐? 전역 변수는 한 소스 파일에 다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adder라는 함수 속에서 a, b를 다시 선언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adder라는 함수 안에서는 전역 변수는 동작하지 않고 로컬로 지정한 a, b 이런 변수가 자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함수를 빠져나온 이유는 거기서 저장한 값은 다 무시돼 버릴 거고요. 다시 전역 변수 상태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예, 이것도 한번 보죠. 여기 지금 전역 변수로 해서 카운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초기값 확인하려고 그래요. 초기값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요. 전역 변수의 초기값. 예, 여기 초기값 설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바로 카운터를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값이 이렇게 나갑니다. 0이 출력이 됩니다. 만일 이게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한번 에러 메시지 창 있었었죠. 예, 초기값이 지정이 안 된 걸 출력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전역 변수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초기화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역 변수의 사용 앞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은데요. 여기 int x라는 전역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이 x라는 값은 메인 C 프로그램은 처음에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도는 게 메인으로 가서 무조건 시작이 됩니다. 메인이 어느 곳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메인을 찾아. 그럼 메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실행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지우가 해봐요. 예, 그래서 딱 실행이 되면 여기서 printf 만나갖고 1번 하고 x의 값을 찍어주죠. 그랬더니 0이라고 찍히네요.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통해서 도는데 반복문을 10번 돌도록 했고요. 그때 서브에 가서 돌라고 했네요. 서브에 가봤더니 이런 게 나왔고요. x가 0일 때 들어온 걸로 칩시다. 그랬더니 여기 들어왔네요. 예, 여기서 2라고 찍었고요. 2라고 찍었고요. 그리고 x의 값을 찍어줬어요. 그때까지도 x의 값은 여기서 0으로 만들었네. x의 값은 이제 0이 처음도 0이었구나. 0이겠죠? 0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는 또 x로 또 반복문을 돌렸네. 그리고 반복 0번부터 10보다 작은 9번, 10번을 돌렸네. 10번 동안 별을 찍어라. 즉 별이 10개 이렇게 쪼르륵 찍힌 거죠. 요까지요. 그 다음에 프린트 3 해갖고 또 x에 들어있는 값을 찍어라. 이때 무슨 값이 들어있을까요? 10보다 작다고 그랬다 그러면 x에 무슨 값이 들어가죠? 저 반복문을 끝내는 시점은 0, 1, 2, 3, 4, 5, 6, 7, 8, 9. 9는 10보다 작으니까요. 거기까지 수행이 된 이후 그 이후에 x에다가 1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x는 10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겠죠. x 즉 10은 10보다 작냐 그러면 아니요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수행되자가 바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때 x가 뭐가 들어있죠? 10이 들어있죠. 그래서 10이 찍힙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게 열리 이렇게 돌아오죠. 여기서 갈 때 x의 값은 0이었었잖아. 현재 이걸 다 수행하고 났더니 x는 10이 돼 버렸고요. 이렇게 여기서 와서 딱 만나서 1, 2가 다시 물어봐요. 1을 증가시켜. 그럼 x는 뭐가 되죠? 11이 되겠죠. 11이 된 걸 갖고 비교를 하죠. x에 들어있는 값이 10보다 작냐 그래서 11이니까 작지 않죠. 그래서 바로 1, 2 빠져버리죠. 이게 전역 변수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복문 설명 같기도 하네. 그리고 이게 출력이 되죠. 4 해갖고 x의 값을 찍었더니 이제 11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선언된 전역 변수 x가
첫 번째 프린트문을 만났을 때 값은 무엇이고 이 반복문을 들어갔을 때 x의 값은 무엇이 됐으며 서브라는 함수가 불려졌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x의 값은 무엇인지 또 서브라는 함수 속에서 또 x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0부터 9까지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별을 찍었을 때 x의 값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값이 여기 어떻게 찍히는지 이걸 종료하고 돌아온 순간에 다시 반복문을 두 번째 단계 들어가려고 봤더니 x의 값이 전역 변수로 지정이 돼서 여기 밑에 함수에서 수정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유지가 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1을 증가할 때 11이 돼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문장으로 바로 내려갔고 여기서 이걸 찍어봤더니 얘가 11이 찍힌 겁니다. 요건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첫 번째 메인에 있는 반복문 F는 몇 번 돈 거죠? 한 번. 그러면 이 서브에 있는 이 반복문은 10번 동게 돼요. 뭐 잘못 점 풀은 것 같은데 그건 따질 거 아니고요. 이게 전역 변수를 쓰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만약 이게 전역 변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어떻게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전역 변수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 사용법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뭐 정리하면은 전역 변수는 거의 모든 함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라면 전역 변수로 설정하는 게 좋다 그 소리입니다. 거의 모든 함수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데이터는 전역 변수로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데이터라면 저는 전역 변수로 하지 말고 그냥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써라 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데 모든 함수가 다 공통으로 쓸 거면 전역 변수 선언하는 게 좋다 이 소리고요. 특정한 함수만 그걸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전역 변수를 선언하지 말고 즉 전역 변수 저장에 전달하지 말고 그냥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 되겠죠? 하여간 뭐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죠. 전역 변수와 로컬 변수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뭐 전역 변수 쓰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바로 직전 설명하죠.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한번 점검할까요? 다시? 예, 예. 앞에서 설명했던 전역 변수를 사용한 경우를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지역 변수를 사용한 걸로 바꿔보기 바랍니다. 전역 변수를 지역 변수로 즉 이렇게 우리 아까에서 선언이 됐었죠.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지역 변수 선언해서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예, 답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지역 변수가 된 순간에 앞에서 바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되고 함수를 부를 때는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 함수 원형 함수를 선언한 부분에도 당연히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글로벌 변수를 쓴 경우하고 지역 변수 쓰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변수 쓰면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났었는데 이게 로컬 변수가 된 순간부터는 이런 거 매개 변수 지정해야 되고 함수에서 그 값을 받아들이는 걸 선언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결과도 이렇게 확실히 틀려져 버립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코드는 지역 변수를 사용함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의도한 바대로 메이드에서 10번 돌고 그리고 서브에서도 10번 돈 거죠. 이게 메인에서도 10번이 된 거고요. 여기 별표 찍힌 게 서브에서도 10번이 된 거잖아요. 뭐 답이 맞고 틀리든 떠나서 기본적으로 선언할 때 의도는 메인에서 10번 돌고 그 서브를 부를 거고 그 서브를 10번 불렀을 때 그 속에서 별을 10개 찍어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원하는 작업은 수행이 된 거죠. 일단 지역 변수를 쓰는 경우하고 전역 변수를 쓰는 경우 주의해야 될 사항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말 과제에다가 한번 내볼 만한데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기억하고요. 기말 과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강의 내용을 잘 떠올리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뭐 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아까 같은 지역 변수 얘기했었죠. 함수가 서로 틀릴 경우는 상관이 없다. 각각 이름은 같다 하더라도 완전히 독립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경우고요. 요번에는 전역 변수로 썸이라는 걸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변수가 있나? 여기 블록으로 해놨네요.
블록 속에다가 또 썸이란 변수를 또 지정을 했어요. 이건 전역 변수, 이건 글로벌 변수죠. 이건 로컬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여기에 저장된 값은 뭐죠? 0. 여기에 저장된 값은 1이죠. 그래서 요 블록 안에서는 얘가 유효한 거고, 그래서 빨강 처리해 놨죠. 요 블록 안에서는 이 블록 안에서 선언된 이 변수가 유효한 거고, 이 블록을 벗어난 여기나 여기에서는 이거는 글로벌 변수가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 이런 걸 스코프 룰이라고 하거든요. 변수의 영역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값이 유효하게 동작하는 영역 얘기하고요. 예, 그 결과는 여기 실행 결과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1번 프린트문은 블록 안에서 찍은 경우죠. 그래서 지역 변수가 여기 찍힌 겁니다. 0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린트 2번 같은 경우는 이 블록을 벗어났으니까 이 빨간색 썸은 이제 모르는 게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썸을 찾아보니까 맨 위에 전역 변수로 선언한 요 썸이 있네요. 이게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값은 1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됐을 경우는 가까이 있는 놈이 최우선시됩니다. 즉 지역 변수 여기 내가 지금 여기서 썸을 쓰게 되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놈 얘가 되는 거죠.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같이 안 쓰는 게 좋죠. 뭐 일단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주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 점검상 나오네요. 변수의 범위는 대개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무엇을 결정하죠? 변수의 범위는 설정된 위치죠. 뭐 변수의 범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변수의 범위? 전역하고 지역 두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변수의 범위는 어디에 선언했느냐고, 그거는 종류로 보면 지역이냐 전역이냐 전체다냐 부분적이냐로 하죠. 지역 변수는 블록의 중간에 정의할 수, 지역 변수 블록 중간에 지정할 수 있나요? 표준에서 오리지널에서는 안 되죠. 지역 변수가 선언된 블록이 종료되면 지역 변수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소멸하죠. 예. 특정 지역 내에서 선언된 변수는 그 블록이 끝나게 되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지역 변수 초기값은 얼마죠? 사용자가 지정해야 되는 거죠. 전역 변수는 어디에 선언하죠? 함수 밖에 선언하지요. 전역 변수의 생존 기간과 초기값은 뭐가 되죠? 생존 기간은 끝까지, 초기값은 0. 끝이라니.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역 변수는 유효합니다. 늘 살아 있습니다. 그 값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가? 둘이 잘 살겠죠. 뭐 그렇지만 특정한 지역 변수가 선언된 블록 안에서는 전역 변수는 의미가 없어지고 지역 변수가 동작을 하죠. 어떤 경우? 똑같은 이름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항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풀어줄 필요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라고 도움을 좀 준 겁니다. 예, 그 다음 봅시다. 일단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대충 감 잡혔어. 다음 봅시다. 예, 아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변수 관련된 것들 했죠. 변수의 속성,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변수의 저장 속성 아까 얘기했죠. 스태틱, 익스턴 이런 것들 했었고요. 변수의 연결 익스턴, 가변 매개 변수도 했었죠. 점점점, 점점점, 중요한 거 점점점. 그 밖에 또 뭐 했죠? 우리 순환 리커시브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리커시브는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또 실력이 없어 나 적성이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 물론 교양이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뭐.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중급 수준 정도에서 변수와 함수를 외부와 연결시키거나 다른 파일, 다른 함수, 그러니까 조금 확장된 개념을 지금 공부한 겁니다. 커리큘럼에 늘까 말까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뭐 한 줄을 잡아먹을 정도 양이 돼버렸네. 그리고 리커시브 같은 거 이건 한번 꼭 써보기 바랍니다. 몇 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법 변환하는 거,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이거는 단골 문제고요. 하노이 타워까지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근데 이게 방법을 외우고 끝나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런 유익은 이건 어떤 문제에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 학생들에 따라서는 미로 게임에다 적용하기도 해요. 그 미로들 있잖아요. 이렇게 미로 이렇게 있으면 미로에서도 길찾기도 기본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뭐
먼저 오른쪽으로 가본다. 막혔으면 나와서 위로 간다. 막혔으면 나와서 왼쪽 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미로찾기 게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미로찾기 게임을 찾아 나가죠. 여러분을 대면 수업을 하고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미로찾기를 시켜보고 싶은데 재밌거든요. 누구 프로그램이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지. 미로찾기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 변수와 함수의 저장 속성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장 속성, 연결 속성, 이걸 주로 했습니다. 꼭 실습 예제로 나와 있던 건 꼭 확인하기 바라고요. 모르면 제공된 코드를 확인하면서 따라라도 꼭 가보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